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자동차 기업 유치를 담당해온 간부들이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강기정 후보를 만나봅니다. 내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가 될 후보 토론회가 오늘 밤 광주 목포 여수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자동차 기업 유치를 담당해온 광주시 간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입찰 방해 혐의로 이렇게 조치했다는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초 광주 그린카진흥원은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자동차 기업 유치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찰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수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미 특정 법인과 과업 내용이나 평가 기준 등을 협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를 낸 그린카진흥원의 오모 원장과 로펌의 전담 변호사가 특정 고등학교 동문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연루된 오 원장과 자동차 밸리위의 신모 부위원장, 그리고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그린카진흥원장이 최근 제출한 사표 수리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단초가 된 자동차 밸리위원회의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기정 예비후보입니다. 직접 만나기 전에 강 후보의 면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정 예비후보는 친노, 친문으로 분류됩니다.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현 정권 인사들과 가깝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 눈물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삼선을 지내는 동안 강 후보에게 씌워진 다소 거칠다는 이미지가 약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과 주먹 다짐을 하다가 국회 경위를 폭행했던 장면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적인 예로 꼽힙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전을 시작했을 때는 후보 7명 중에 1명이었지만 단일화를 이뤄내며 몸집이 커졌습니다. 선두 추격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전직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을 껴안으며 당원들의 표심을 두루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민형배, 최영호 두 전직 구청장이 강 후보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지자들까지 그대로 옮겨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단일화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는 반증이고 경쟁자를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그럼 강기정 예비후보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공약이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인구를 500만으로 늘리자 이런 건 아닙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자립경제권을 만들자. 지금 대한민국은 자립경제권이 수도권하고 부산권만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신속히 자립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 호남권은 부산권과 영남권, 부산권과 수도권으로 자립경제권을 만들기 전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교통과 문화를 연결지으고 융합시켜서
500만의 어떤 자립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 요체입니다. 네, 광주 전남북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는 그렇다고 해도 전남과 전북을 참여시킬 방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이 자문위원장을 최근까지 했습니다. 네. 최근 3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광역시도 간의 상생벨트, 광역연합권을 형성하면 예산도 우선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시켜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지방, 지역발전의 정책이 이런 광역벨트를 형성해라 이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광주와 전남 또는 전북이 서로 이익이 공유되는 일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 광주와 전남은 하자고 할 것입니다. 네. 이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보니까요. 광주 무안공항을 통합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한 자리에 스마트시티 조성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금 하나는 후보지를 확정하는 문제인데 이 점은 제가 시장이 되면 소통하고 강한 추진력을 해낼 겁니다. 네. 문제는 지금 재원 문제인데 네. 재원을 원래는 군부대 땅을 팔아서 이제 군 비행장을 지어주는 소위 기부대양의 방식인데요. 네. 문제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익이 광주 시민에게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공공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서 결국은 군부대 후보지, 배후지 지금 현재 공항 땅을 우리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투자를 받는다는 건 결국 광주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건데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5조 7천억 원이죠. 네, 예. 그런데 이 많은 빚을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공공투자, 연기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식이 저희들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건 어렵지 않고요. 문제는 이 군공항 부지를 팔고 나서 저쪽 공항을 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지방채를 연기금 3%짜리로 발행해서 단계적으로 갚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전남 공동 현안입니다. 공항 문제는 이미 언급하셨고요. 한전공대 설립 문제인데요. 이게 광주의 이익도 챙겨야 하고 전남과의 상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 생각이신가요? 제가 작년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광주 전남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광주 거 8개, 전남 거 8개. 그중에 상생 공약이 3개가 있는데요. 1번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 실차. 두 번째로는 에너지밸리를 지금 혁신도시에서 훨씬 확장시키자. 네. 세 번째로는 한전공대를 유치하자. 그런데 한전공대는 지금 어디에 한전공대를 설립할 건가 보다도 얼마나 좋은 한전공대를 만들 건가. 왜냐하면 광주 전남 전북의 인재를 양성시키는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35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저를 투사형이라 그랬는데요. 국회의원 12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제가 만든 많은 정책들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강하다라고 또 평을 해주셨는데 MB정부나 박근혜와 싸울 때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광주의 변화를 위해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땐 이건 장점입니다. 제가 강합니다만은 광주를 변화시켜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4월 동안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실시됩니다. 후보들은 오늘 밤 11시쯤부터 80분간 MBC를 통해 생방송되는 TV 토론회를 승부처로 보고 마지막까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자료를 보고 또 보고 민감한 내용의 가상 질문에 대한 응답, 긴장감에 마른 목도 축이고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정훈,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는 가짜뉴스, 정체성, 문재인 마케팅을 놓고 상대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이야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팩트가 아닌 짜맞추기식 그런 네거티브 공세는 우리 도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사실은 우리 전남도의 문제는 대통령님이라 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반값 교통비 등 서민정책, 김영록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장만채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도민들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지사, 그런 민생의 전문가, 이런 도지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 위주로 이렇게 오늘 도민들께 다가가서 꼭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80분 동안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광주 전남 전역에 생방송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는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열리는 유일한 TV 토론회인 만큼 후보들마다 최대 승부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캠프별로 지지자들이 TV 토론회 시간에 맞춰 응원전에 나서는 등 장외 기세 싸움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과 19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참 힘듭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 지역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린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겨온 공공기관들이 역대급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전이 가장 많은 1,786명을 뽑기로 했고 한전 KPS와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200명 안팎의 사원을 새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가 275명을 채용하는 등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두 자리 숫자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18%, 470여 명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의 인재로 뽑을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신 학생들을 이제 40%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인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에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요강과 취업 성공 요령 등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시험을 잘 대비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있는 직무기서서를 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의 직무들에 부합되는 교육이라든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올해가 18%, 해마다 3% 이상 확대돼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이후 광주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 합격 인원이나 학교별 할당 채용 인원이 부적절하게 조정된 의혹이 있어 최근 광주은행 본점 등에서 압수수색한 채용 관련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당시 채점표 수정이나 채용 비리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